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밤 불 꺼진 집으로 퇴근하고 혼자 밥 먹는 저녁 시간,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마트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젊고 활기찼어요. 병원에 혼자 가는 저에게 대신 약을 사다 주고 생일엔 케이크도 사다 줬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지 외로움을 피하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70대 남성의 실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분처럼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죽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식탁 앞에 둘이 앉아 밥을 먹고 밤이 깊을수록 서로를 다독이며 잠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따뜻한 노년의 삶일까요?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상상 뒤에는 당신의 평생을 뒤흔들 수 있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 같지만 현실은 계약이고 서로를 챙겨주자던 다짐은 며칠 가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지 외로움을 피하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연을 통해 왜 노후의 재혼이 당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비극적인 현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5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채널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구원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후회가 아닌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1. 상대의 진심,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건지 모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계산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던 박만복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외로움으로 가득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도 어쩐지 집안은 늘 쓸쓸한 그림자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 죽으면 누가 내 옆을 지켜줄까? 그의 마음속엔 늘 이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초반이 김미영 씨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가 병원에 혼자 가는 날이면 말없이 따라와 옆자리를 지켜주었고 퇴원 후에는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생일엔 예쁜 케이크를 사들고 나타나 어르신 혼자 드시지 말고 저랑 같이 불어요. 라며 해맑게 웃었죠. 박 씨는 그제야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구나. 그의 굳어있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랑이 다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박 씨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조심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죠. 김 씨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박 씨가 내가 가진 건 이 집 한 채뿐이야 라고 말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하지 돈이 아니에요. 그 외로운 눈빛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 말을 박 씨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듯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그녀에게 증여했고 심지어 평생 일군 보금자리였던 집까지 공동명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겨우 6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녀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연금도 제 통장으로 돌려주시면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조심스럽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린 부부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칫솔, 옷까지, 화장품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서 박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사랑한 건 대체 누구였을까?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법적으로 그녀의 절반이었고 그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이 영화나 뉴스에서나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인들이 노후 재혼 관련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지 그걸 분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압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생긴 마음의 허점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해 교묘하게 다가와 당신이 정서적 안정감에 익숙해질 때쯤 이젠 편하게 살아야죠. 명의를 좀 바꿔주면 훨씬 편할 텐데요. 같은 현실적인 요구들을 꺼냅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도 그래, 나도 이제 믿고 기대며 살아보자는 마음에 서서히 물러서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 쌓은 것을 단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감은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2. 자식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김은미 씨는 재혼한 엄마와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은미 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외로워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만 행복하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은미 씨 가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은미 씨의 자녀들 돌잔치에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그 남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병간호는 모두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은미 씨는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리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엄마의 진정한 반려자가 맞을까? 그리고 어느 날 은미 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그 남자와의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미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내 인생을 산 것뿐인데 왜 자식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외면당했다는 감정과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심리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엄마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랑은 잘 지낼 생각은 있는 걸까? 설마 우리가 나중에 병간호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 이 불신은 재혼을 알리는 순간부터 자식과 부모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마저 가로막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은미 씨에게 전화해 딸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은미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기고 나서 엄마는 변했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 행복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부모가 병들었을 때 그 벽은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불안합니다.
엄마가 아프면 그 사람은 정말 곁을 지킬까? 재혼 상대가 엄마보다 먼저 아프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닐까? 이러다 병간호도 장례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자식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의 연락을 끊게 합니다. 멀어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유지되는 것 같은 자식과의 관계도 재혼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과 멀어진 뒤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을까?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혼자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3. 함께 병들면 누가 돌봐줄까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김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정숙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이라도 대신 사다 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 선물 같아 라고 말하며 그녀는 행복해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노후를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이제야 진정한 반려자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숙 씨에게 당뇨 합병증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김 선생도 그녀의 병간호를 도왔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가고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깊어지고 합병증으로 인해 정숙 씨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김 선생의 표정에는 점차 짜증과 피로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병원 가야 해? 매일 약 챙겨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기만 할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정숙 씨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짐이 되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정숙 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김 선생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친척에게서 김 선생은 이미 다른 곳으로 짐을 옮겼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정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혼은 계약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무도 강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재혼은 서로가 서로의 돌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병이 찾아오는 순간 돌봐줄 사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실감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70대 남성과 재혼한 여성은 처음 몇 개월은 간병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돌봐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간병에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하는 남편의 말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 결국 그녀는 요양보호사를 불렀고 이내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남편이 자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중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찾았지만 정작 같이 아파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곁에 있어줄까요? 끝까지 병간호를 해줄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짐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날 사람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의 무게를 직시해야 합니다. 노후의 병은 그저 감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나간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혼자서 겪는 외로움보다 몇 배는 더 아플 것입니다. 4. 법적 권리는 있지만 정은 없습니다. 2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장례,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장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2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위한 장례였고
또 한 번은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장례였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재혼 가정을 겪은 자녀가 인터뷰에서 남긴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재혼했고 자녀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외로우실 테니 자식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음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재혼 배우자는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녀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들 옆에서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상속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이 집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도 법적으로는 제 권리입니다. 그녀는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장례 준비에도 형식적으로만 참여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것을 이제야 손에 넣는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절반, 아버지 통장 속 돈, 그리고 연금 수령권까지 전부 그녀가 가져갔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우리 가족의 것을 가져가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이 없어도 서류 하나면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사랑이 있었든 없었든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당신을 진심으로 아꼈든 아니든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 하나로 당신의 삶과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자식들은 그 사람보다 당신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넘겨버렸다. 우리는 아버지를 지켰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 깊은 배신감과 상처는 남겨진 자녀들이 가슴에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자식들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앞서 언급된 70대 여성이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3년 전 정해가는 사람과 재혼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세상을 떠나자 그 남자는 병원비, 장례비, 심지어 재산 상속 분쟁까지 다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쪽 자식들이 다 해왔잖아요. 나는 법적으로 받을 것만 받으면 돼요. 그녀가 살아 생전 남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겨질 사람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내 외로움만 생각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계약입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법적 권리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때로는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재혼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서류 하나로 당신 인생의 주인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정이 없어도 권리는 있고 그 권리는 때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의 유대를 끊어놓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5. 외로움의 해답은 관계가 아닌 삶의 구조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텅 빈 집, 말없는 식탁,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퇴근길.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옆에 누군가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이혼 후 늘 외로웠던 한 60대 여성, 윤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혼자 TV를 보며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건 너무 서러워라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죠.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친절하고 자상한 남성 이민호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숟가락이 놓였고 아침에는 잘 잤어? 라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다고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의 일상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옷은 왜 그렇게 입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며 생활비도 요구했고 그녀가 가진 자산에 대해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예전보다 더 자유롭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외로울까?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단단해야 사라지는 거구나.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의존하게 만들고 더 큰 실망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외로움의 근본적인 해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조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루틴이 있고 시간을 보내며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배움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를 즐겁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밥을 차려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나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은 신기하게도 작아집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질 때 외로움은 들어설 틈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다 보면 진짜 좋은 인연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할 때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누군가랑 살면 덜 외롭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있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깐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아닌 내 삶의 구조를 돌아보는 기회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단단하면 외로움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자유이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혼자여도 괜찮은 삶, 아니 혼자여서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 그 길을 당신이 먼저 걸어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따뜻한 일입니다.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식탁 앞에 둘이 앉아 밥을 먹고 밤이 깊을수록 서로를 다독이며 잠들 수 있다면 그런 삶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같이 살고 싶다. 죽을 때 혼자 죽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 하지만 이 말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재혼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 외로움이 무서울 뿐인 걸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성급하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당신의 쓸쓸함은 채워줬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곧 계약이 되었고 당신의 가족은 등 돌렸고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로는 타인보다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엔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남은 건 고립된 삶, 멀어진 자식, 줄어든 재산, 그리고 진짜 혼자가 된 자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외로움이 있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지어 먹고 혼자서 병원을 가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쌓이면 그 외로움은 이상하게 작아집니다. 사람이 채워주는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단단하면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좋은 인연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의지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밟고 있는 하루하루가 충분히 단단하고 아름답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인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돌보는 지혜가 있어요. 비로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 앞에 작은 쉼표가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노후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단단하게 그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배움 한줌의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